만나고 나면 꼭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닙니다.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왔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게 됩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야기는 잘려나갑니다. 상대방 이야기만 계속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들어줍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했지? 별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꺼내려고 했는데 어느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대답을 하려는데 책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말이야, 요즘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힘들고. 나의 대답은 그냥 인사치레였던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알면서도 매번 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씁쓸해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합니다. 화가 났다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야?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킵니다. 혼자 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또 듣고, 또 맞장구 치고, 또 내 이야기는 못하고, 또 씁쓸해하며 돌아옵니다. 반복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그래? 하고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거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계속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나는 언제 이해받지? 이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지치는 마음, 참아왔지만 쌓여온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려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유독 지칠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 지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웃으면서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운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화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만 계속됩니다. 나는 듣는 역할만 합니다.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끊깁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준 느낌. 받은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느낌. 또 다른 경우는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너는 참 편하게 사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도 너는 낫잖아. 이런 말들. 칭찬 같기도 하고 비교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찔린 느낌, 깎인 느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무언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게 뭐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살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닫힙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내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잘 지내. 응, 나도. 그게 전부입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기 고통이 가장 크고 자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다만 어떤 사람은 이 자기중심성이 유난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는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늘 자기 쪽으로 흐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소모됩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니까요. 이해하려고만 하고 이해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편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반복되면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주는 쪽은 점점 지쳐갑니다. 나이가 들면 이 지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좀 손해봐도,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겠지 하고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지치면 며칠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이라는 것에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봐왔는데 이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지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유독 지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구조가 나를 소모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좋은 사람들. 여기서 몇 가지 유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쁘다. 이런 사람은 피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잘 지냈어? 대답을 하려는데 채 끝나기도 전에 말합니다. 나는 요즘 일해서 힘들어. 그리고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나는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다 틈이 생겨서 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요즘 좀. 그런데 상대방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 하고는 바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 얘기 마저 하면 그때 말이야. 이런 식입니다. 내 이야기는 중간에 잘리고 다시 듣는 역할로 돌아갑니다. 헤어지고 나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이야기는 못했네. 이 감정이 쌓입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느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느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자기 표현의 무대로 보고 있다고. 상대방은 관객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는 구조.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상대방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마음이 계속 줄어듭니다. 표현할 곳이 없으니까요. 쌓이기만 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조용히 만남의 횟수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조금 덜 지칩니다. 두 번째, 은근히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손주 돌보느라 바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낫지. 나는 애들이 손주도 안 맡겨.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나는 너무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 뭔가 이상합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비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갔습니다. 옷 새로 샀어. 응. 며칠 전에. 나는 그런 스타일 안 입는데. 한마디 더 붙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 입으면 좀 그렇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옷을 바라봅니다. 기분이 좋아서 샀는데 이제 입기 싫어졌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놓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해?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농담이야.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불안정하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상대방을 살짝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간 것처럼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조금씩. 티가 안 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넘기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깎입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좀 힘들어. 기대한 대답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살아.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입이 닫힙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만나도 표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마음이 담긴 대화는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기준이 다르다고. 내가 힘든 것은 나에게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고통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상처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로 두어도 됩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도움은 받지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도와주었습니다. 당연히 고맙다는 말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는 응, 알겠어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이것이 반복됩니다. 도와줘도 당연하게 받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또 부탁합니다. 그것도 당연하게.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사용되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의 관계. 나는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합니다. 고마움도 없이.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는 사람은 허무해집니다.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보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5번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아니면 가족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때로는 함부로 느껴집니다. 야, 너 살 좀 쪘다. 아직도 그러고 살아? 내가 뭘 알아? 남에게는 절대 안 할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받습니다. 남이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가슴에 꽂힙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친밀함은 무례함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상처가 더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가까우면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는 남에게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오래된 사이라도, 내 마음이 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6번째.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강요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왜 그래? 별거 아닌데. 내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는 결정을 내렸는데 자꾸 간섭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내가 정한 경계가 무시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만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배입니다.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지배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뒤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경계를 더 단단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일은 내가 정할게. 이 말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거리 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오래됐는데,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둬?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고 배웠습니다.
참고 이해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충분히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계속 소모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성인이 된 이후의 성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젠가 변하겠지 라는 기대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다고.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변하고 싶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방식대로 살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지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선택이 생깁니다. 계속 가까이 있을 것인가, 조금 거리를 둘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참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소모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용기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해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실천적 사유 파트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지시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품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 지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주기만 하면 바닥이 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참아온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참아온 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이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건강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이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다섯 번째,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드는 것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라는 신호입니다. 6번째. 이제는 지켜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이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셔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셔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쓰셔도 됩니다. 7번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 그것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셔도 됩니다. 거리를 두고 싶으면 두셔도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한 사람 곁에 있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폭넓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이 줄었습니다. 예전만큼 만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빠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남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독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고 하나는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이라고. 전자는 괴롭지만 후자는 평화롭다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선택한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물러나고 나를 편하게 하는 관계만 남기는 것.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아온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맞춰주셨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삼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편한 사람 곁에 계셔도 됩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명이어도 됩니다. 진짜 마음 편한 사람, 그 사람 곁에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멀리 두어도 됩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소리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고, 어울리려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게 된다고, 밖에서 오는 것에 덜 흔들리게 된다고.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면 밖에서 오는 소음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편한 사람,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로 하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셔도 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셔도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오셨으니까요. 이제는 마음 편한 곳에 계셔도 됩니다.